자, 안녕하세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 주신 것부터 답변을 좀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주식 발행이다 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요 자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을 통해 필요한 기업의 자금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본을 통해서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 라고 얘기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 이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필요한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면요, 대변에 이만큼 투자받았다 라고 해서요 자본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필요한 만큼 주식 발행했을 때 대변에 자본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교 하나 해볼게요. 우리 부채통해서 필요한 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은행에서 빌려와서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은행에서요, 자, 현금 100만원을 차입하다, 빌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차변에는요 현금 100만원이 될 거고요. 자, 대변에는요, 그렇죠, 빌려왔으니까요, 빌려왔다, 차입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부채를 통해서요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이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100만원이었으니까요 100만원을 이렇게 조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본 통해서요 우리가 주식 발행이라는 걸 통해서도요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자,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필요한 금액만큼 우리가 주식 발행한다 라고 해서 자본금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액면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 기업에서 주식을 한 주 발행할 때 목표입니다. 목표.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그 한 주당, 한 개당, 주식 한 개당 5,000원이 여러분들 목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필요한 금액이요 100만원이다 라고 가정하시면요, 자, 주식을 몇 주 발행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당 5,000원이니까요. 하나당 5,000원이니까 100만원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련하시려면요, 100만원 나누기 5,000원 해보실까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200주를 발행하시면 되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한 주당 얼마니까요? 한 주당 5,000원이니까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요, 한 주당 5,000원짜리 주식 몇 주요? 그렇죠, 200주 발행하게 되시면 이렇게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의 목표 금액이 100만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몇 주 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200주 발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목표는요 이렇게 대변에 자본금이다 라고 적고요, 이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렇죠, 주식 수 곱하기 우리 기업의 목표 금액인 액면 금액이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저희 주식수 몇 주 발행하고요? 200주 발행하고요. 액면 금액은요 5,0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금 얼마라고요? 이렇게 100만원 끌어오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가액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실제로 주주가 주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주는 나한테 한 주당 얼마씩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5,000
50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50원씩 200주 발행하시면요, 돈 들어오는 건요, 현금으로 갖다 가정할게요. 현금은 얼마 되실까요? 예, 101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받는 돈은요, 주식 수 곱하기 발행 금액만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실제로 주주가 주는 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요, 대변에 얼마 더 받으신 거예요? 10,000원 더 받으셨죠. 이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저도 설명을 두 가지로 하려고 했다가 아마 못해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주식 발행했으니까요, 자, 대변에는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무조건 자본금이 등장합니다. 얼마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자, 주식수는 10,000주고요. 액면 금액은 주당 5,000원이니까요. 총 얼마입니까? 그렇죠. 자본금. 우리 목표했던 금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5,000만 원 되시는 건데, 차변에 실제로 발행한 거 보니까요, 주주가 실제로 준 돈이요, 5,050원에 사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임의로 얘기할게요. 자, 현금 얼마? 5,050만 원 이래가지고요, 야, 주주 너 고맙다. 우리 목표는 5천만 원이었는데 네가 50만 원 더 줬으니까 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게요,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주주가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돈을 더 줬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업을 봤을 때는요,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요, 저희 문제에서는요, 요 비용이 있을 때, 요 비용을 제외하고 보통의 계좌에 입금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5,050만 원 받자마자 비용이 50만 원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우리 기업에서 주주총회 같은 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주주총회 할 때 드라마 보실 때 막 이사들도 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가볍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베테랑인가요? 영화? 예전에 유아인 나왔던 그 막 어이가 없네? 그거 보시면 주주총회 할 때 뭐예요, 여러분들? 막 기저귀도 나눠주고 앞에 마실 거 음료수도 좀 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 우리 주주들이 주주총회 할 때 와서요, 음료수도 마시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사왔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쓴 게 있다. 만약에 가정할게요, 만약에 뭐 음료수 사냐고 현금 50만 원 지출했다. 그럼 차변은 뭘까요? 뭔가 돈 썼으니까요, 그냥 비용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비용 50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 우리 회계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무언가 돈 쓴 게 있습니다. 비용을 쓴 게 있다면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라, 발행가액에서 빼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지금 돈 얼마 썼대요, 여러분들? 50만 원 썼대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발행가액이 얼마예요? 주당 5,050원이고요. 맞나요? 10,000주 발행했으니까요, 총 발행가액은요, 그렇죠, 5,050만 원이죠. 거기에서 차감 빼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비용 얼마 썼으니까요, 50만 원 썼으니까요, 발행가액인
요 금액에서 차감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빼줘라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뭐에서 빼는 거예요? 주주한테 돈 더 받은 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시죠? 자, 제가 이 문제 한번 수정해 볼게요. 무슨 얘기일 거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주식 발행하면서요 비용이 30만 원 지출됐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비용이 30만 원 지출됐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차감한다고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총 발행가액 얼마예요? 5,05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30만 원까 제끼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요 30만 원 지워지면요 20만 원 됩니다. 타임. 이런 얘기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들? 자본금은요 사건이에요. 그냥 주의수 곱하기 액면이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대변은요 5,020만 원 되네요. 그럼 차변도요 20만 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주주한테요 50만 원 더 받은 게 아니죠. 결국에요 본질적으로 보시니까요 얼마 더 받은 거예요? 20만 원만 더 받으신 거죠. 여기에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요 무언가 주식을 발행하면서요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으로 잡지 않고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주주와의 거래에서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분이 좋아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진 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제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8월 25일 날은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고요. 제가 지금 그냥 가정할게요. 자, 9월 5일에 자, 보통주 10주를 발행했습니다. 보통주 10주를 발행했는데요. 이때 한 주당 발행 금액이요. 한 주당 발행 금액이요. 4,500원이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상황 이해되시나요? 보통주 10주 발행했는데요. 10주 발행했는데 이번에 발행가액은 주당 4,500원이다 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일단 대변의 사건 먼저 볼게요. 자본금. 여러분들 자본금은요 주익수 곱하기 액면의 액면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익수 몇 주고요? 10주고요. 액면 금액 얼마입니까? 5,000원이니까요. 자본금은요? 그렇죠. 5만원 내시겠네요. 자, 그런데요 차변에 보니까요 실제로 받은 돈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얼마에 발행됐다고 하나요? 4,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업이 받는 현금은요 4,500 곱하기 10 하시니까 얼마입니까? 45,000원이시죠. 맞나요? 여러분들 얼마 덜 받았어요? 5,000원 덜 받았죠? 맞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 부른다고요? 에이, 주주한테요. 내가 너한테 5만원 받고 싶었는데 45,000원 받았다. 에이, 너 때문에 5,000원 손해봤다 라고 얘기 안 하고요 주식, 아이고 주식이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다 라고 쓰는데요. 타임.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요게 연속된 상황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라고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분 좋아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쁘죠. 왜요? 여러분들 얼마 받고 싶었어요? 5만원 받고 싶었는데 주주가 얼마나 내고 간 거예요? 45,000원만 내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요 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요 요 기억부터
우선적으로 지워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 만약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뭔가 저희가 이득 보거나 재미 본 게 있었다면 나중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무언가 손해 본 게 있을 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좋았던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상계에 처리해 주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식 할인 요 초과금에서 이렇게 상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주 때문에 기분 좋았던 건 얼마 있어요? 20만 원이요. 자, 주주 때문에 기분 안 좋아진 건요? 5천 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업은요 여전히 주주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얼마 있어요? 19만 5천 원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나중에 뭡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주주한테 돈을 덜 받게 되는, 발행가액이 액면보다 적을 때도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지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했던 건 여러분들 그거예요. 뭡니까? 차변에 5천만 원 그대로 들어간 게 맞아요. 왜요? 비용 50만 원은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계 처리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게 아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놨다가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발행 가액에서 차감되니까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변을 보내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론도 좀 공부할 건데요.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회계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부 통제 제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은요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요 요거를 회계사들이 와서요 감사를 합니다. 야, 니네 회계 잘 처리했다. 장부 잘 썼다. 아닌데, 니네 장부 되게 못 썼는데? 자, 이런 감사를 받는데요. 내부 통제제도는 뭐냐면, 이 감사를 받기 전에요. 우리가요, 내부. 우리 기업 안에서요. 우리 기업 안에서 직원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혹은 사전에 똑바로 통제하고 일 처리하자. 미리 일 처리를 잘 해놓으면, 미리미리 우리가 일 처리 잘 해놓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서로 감시하고요. 야, 너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조언하고요. 서로 안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뭡니까?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리 사전에 우리끼리 검토해가지고 잘 맞춰 놓으면요, 그렇죠, 회계사도 와서요 믿을 수 있죠. 장부 틀린 거 없네요, 다 맞네요, 잘했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2.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 미리 저희가 사전에 뭐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잘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회계사한테 검토받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잘 지켰겠죠. 3.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서 야, 우리 미리 일처리 잘하자, 야, 우리 이거 규정 잘 지켰나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끼리 먼저 확인해보자, 이런 거 한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매출액이 증가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 통제는요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처리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3번입니다. 4. 기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다 점검해 보니까요, 쓸데없는 거 안 하고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저희 36회차 이론 풀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시니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토지 취득 관련 자료이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 원가는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취득 원가는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구입한 가격이다. 구입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왜 어렵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사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는 여러분들 건물을 사시는 거예요? 토지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계약하시면은 토지, 땅을 사시는 거예요? 건물, 그 위에 있는 건물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요. 둘 다 사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시면 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랑 건물이 있으면 둘 다 사야 돼요. 건물만 사시면요. 토지 주인이 왔어요. 땅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다 왜 건물 지었어? 이게 내 땅이야. 나가. 라고 하면요. 우리 건물 들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요. 같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가요.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액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공시지가는요 그냥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땅 얼마짜리 라고 해주는 거고요. 실거래가액은요, 그렇죠,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거 얘기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요 실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상황이면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들? 공시지가는 뭐 한 1억인데요 실거래가액은요 뭐 2억이나 3억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 기업이요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요 한 번에 취득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괄 취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지랑 건물을 일괄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토지랑 건물을요 우리가 10억에 취득했습니다. 10억 주고 사왔습니다. 자, 그럼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다라고 하는 걸 우리 회계에서는요 공정가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횟집 가시면요 시가라는 거 있으면 시가가 뭐예요? 지금 가치예요. 자, 공정가치 보니까 토지는 2억이고요 건물은 3억이다 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토지랑 건물 합치시면 얼마예요? 이것도 합치시면 5억 되죠. 자, 근데 저는 지금 얼마에 사왔대요? 10억 주고 사왔대요. 그럼 여러분들 요 토지랑 건물 한 번에 사시면 5억이죠? 5억 안에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건요 2억이고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건요 3억이죠. 그러면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건요, 그렇죠, 5분의 2가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5분의 3은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저는 얼마에 샀다고요? 10억 주고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요 10억 안에 토지의 가치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5분의 2만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토지는 4억이죠. 건물은요? 그렇죠. 10억에 5분의 3만큼이니까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6억이 건물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변에요 현금 주고 샀다고 할게요. 현금 10억 주고 샀는데요. 자, 차변에 자, 토지는 얼마짜리라고 인식하고요 4억으로 이렇게 분기 끊으면 되고요 건물은요 6억으로 이렇게 분기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괄 취득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산을 한 번에 구입했을 때 얼마로 인식할 거냐 라고 할 때요 뭘 기준으로 인식하신다고요? 회계에서 시가라고 부르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괄 취득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 머리 아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억 주고 샀을 때 토지랑 건물을 각각 가치를 얼마로 놓을 거냐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건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하셨다라고 전제 요걸 까면요. 자, 일단 토지는 얼마짜리인 거고요. 4억인 거고요. 건물은 6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상황을 하나씩 만들게요. 자, 1. 그냥 저렇게 일괄 취득하고요. 토지와 건물을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일괄 취득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얼마짜리일까요? 예, 그냥 뒀으니까 4억이고요. 건물은요, 6억 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2. 저렇게 일괄 취득하자마자요. 일괄 취득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건물 부셨다는 거예요. 부셔. 이렇게 써도 되나? 부셔. 건물 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 부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 없나요? 아니, 여러분들 잠깐만요. 토지랑 건물 사셨잖아요. 근데 사자마자 건물 때려 부셨대요. 여러분들이 원한 건 뭘까요? 건물일까요? 토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토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10억 전체들요. 다 뭘로 보자고요?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건물 때려 부시는데 건물 철거하는데 1억 썼다고 해볼게요. 1억 지출. 자, 그러면요. 저는요. 이 땅이 갖고 싶어서요. 일단 이 토지가 갖고 싶어서 4억과 6억, 10억 동시에 냈고요. 그 다음에 1억까지 지출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 썼어요? 토지 때문에 11억 썼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상황에서요. 토지의 취득 원가는요. 맞습니다. 11억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일괄 취득 하자마자 건물을 건물을 부셨습니다. 이러면요, 내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땅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건물 부신 것까지. 여러분들 건물을 부셔야지 내가 땅을 온전하게 쓸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한 거라고요? 토지를 위한 겁니다. 이게 유형 2번입니다. 자, 이제 유형 3번입니다. 자, 일괄 취득해서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 철거했는데요. 철거할 때 비용으로 1억 들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3번이라고 해야 되죠? 그럼 3번은 뭐라고요? 일괄 취득 후 일단 토지랑 건물 사놓고요.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부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토지 얼마짜리일까요? 또 11억 같아요? 여러분들 왠지 2번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일 때는요. 토지는 4억이고요. 건물은요. 건물은 얼마짜리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저희가요. 일괄 취득했다라고 하면요. 논리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공정가치만큼 우리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토지 얼마? 4억으로 저희가 장부에 올렸고요. 건물 6억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두었다가 건물을 때려 부셨습니다. 철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건물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아, 여러분 우리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깨버리면 가치가 얼마예요? 0이죠? 없잖아요. 지금도 건물 철거했어요. 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없고요. 토지는 4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4번은요. 유형 4번. 4번까지 있어요.
자, 유형 4번은요. 일괄 취득 즉시 일괄 취득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일괄 취득 즉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했어요. 요거 철거하는데 1억 들었고요. 1억 들었고요. 자, 이렇게 철거한 이후에 철거하고 이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3억 주고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얼마게요? 일괄 취득하고 여러분들 즉시 건물 철거했습니다. 뭐만 남아요, 여러분들? 토지만 남죠? 그럼 토지가 얼마예요? 10. 1억 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즉시 철거해버렸으니까요. 뭐만 남았어요? 토지만 남았잖아요. 우린 뭘 위한 거예요? 토지만을 위한 거죠. 그리고 신축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3억 들었으니까요. 건물은 3억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토지랑 건물 한 번에 구입하셨을 때요, 일괄 취득했을 때요, 제일 유리한 건 뭐예요? 일단 건물 떼어부시고 뭐만 남기는 거예요? 토지만 남겨놓는 거죠. 그럼 토지의 원가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신축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2번은요 어떤 논리일까요? 일단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 토지를 1,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근데 공정가치는요 각각 1,485만 원과 165만 원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건물은요 취득가 원래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1,500만 원 분의 1,485만 원 그리고 165만 원. 그러니까 토지는 얼마짜리? 예, 건물은요 요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유형 보시니까 뭡니까? 취득과 동시에 철거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사자마자 건물하고 토지 사자마자 건물 떼어 부셨어요. 뭐만 남았어요? 토지만 남았죠?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토지와 건물이에요. 딱 토지만이에요. 토지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에 간다고요?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간다고요. 그럼 얼마게요? 일단 여러분들 토지랑 건물 얼마에 샀어요? 1,500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70만 원 들여가지고 뭐만 남긴 거예요? 토지만 남겼죠? 그래서 토지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예, 1,5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예,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취득원가 논리 꼭 나와요. 자, 여러분 3번 보시니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단기의 상품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단기면 뭐예요? 올해죠? 올해 상품 매입액. 여러분들 매입이 뭐예요? 사오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상품 얼마나 사왔는지를 계산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 기초 상품 재고액이란 말이 있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초와 기말은 아시죠? 기초가 뭔가요? 그렇죠, 시작하는 1월 1일이 기초 될 거고요, 기말은요 끝나는 12월 31일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T 계정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자산은요 차변에 오면 증가하고요, 대변에 오면 감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어제 팔다 남은 게 있다. 얼마 있대요? 80만 원만큼 있답니다. 그리고요 뭐합니까? 올해 상품 매입액,
올해 상품 사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상품 사오면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입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자 그냥 물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초에 시작할 때 80만원어치 들고 시작했고요, 얼마나 사왔는지는 모르지만요, 여기 밑에 보시니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여러분들, 우리 판매하면 상품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판매하면 상품은 감소해요. 그리고 팔고 남은 걸 우리가 기말 재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말에 남은 거 보니까 얼마 돼요? 24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뭐 보시면 돼요? 판매한 거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딱 보니까 왠지 느낌이 뭐예요? 200만원 매출액 판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타임.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구입해 올 때는 뭘로 사와요? 원가에 사오죠. 그리고요, 판매할 때는요, 그렇죠, 판매 가격으로 팝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구입해 오는 가격을요, 원가다라고 얘기하고요, 판매할 때는요,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판매 가격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사온 가격 원가에다가요, 우리 회사에 뭔가 이익을 붙이는 거죠. 이익이나 혹은 이윤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우리 기업이 매출액은 여러분들 판매한 가격이 매출이거든요. 여러분들 매출이란 말이 판매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판매 가격을 회계에서는요, 매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다라고 하면 사온 가격이고요, 매가다라고 하면 판매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해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판매한 가격이 얼마래요? 200만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그 매출액 안에 이익률,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매가는요, 원가에다가 이익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래요. 그럼 여러분들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60%죠. 왜 여러분들 우리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원가에다가 이익 더한 거거든요. 근데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매출액 안에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는 얘기는요, 원가는요 60%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걔 원가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60%인 120만원이라는 거죠. 판매한 거의 원가는요 120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뭐 알고 있어요? 차변과 대변은 같은 거죠. 대변 보시니까요, 판매한 것의 원가는 120만원이고요, 기말에 남은 건 24만원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 대변 오른쪽은요 144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차변도 얼마 돼야 돼요? 144만원 돼야 되니까요, 매입 사온 건 얼만큼 사왔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80만원이니까요. 그쵸, 얼마입니까? 매입액 얼마? 그치, 64만원만큼 사오면 전체가 144만원 되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나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고생했습니다.